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메디포스트가 장 마감 이후에 진행하고 있던 유로스템 임상에 대해서 중요한 공시를 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 시간내에서 하락으로 반영됐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뉴로스템,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물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2019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1- 이상이 끝난 시점에서 한 차례 반응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결과 발표 예고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차례 반영이 됐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후속 여파랑 시장 불확실성이죠. 그것과 함께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결과 발표 직전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은 조금씩 뜨문뜨문 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사항으로 볼 만한 거는 사모펀드랑 기타 법인이 꾸준히 사고 있었다라는 거. 어느 가격대에서 3만 원 이하권에서요. 이 위치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계속 받았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사기 시작한 거는 여기 3만 1,000원대부터 였습니다. 개파락 하자마자부터 여기서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는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인데 왜 사고 있는지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아니 분명히 국내 임상 자료 이거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짝 소스가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 안 흘러나왔을 수도 있는데 잘 관리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는 계속 사고 있었다. 뭐 이번에 통계적 유의성 확인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HLB 건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디포스트 측에서는 이번 임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 내놨어요. 아마 이번에 실패한 거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짧은 임상 기간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피드백으로는 평가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약물의 개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이냐? 일단은 1-2의 이상은 실패했지만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1-2 비상 또는 1-3상은 없잖아요. 1-2 비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서 1-2 비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답답한 과정이긴 한데 또 하나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현재 뉴로스템이라는 이 약물, 신약 물질의 임상은 국내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진행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약물에 대해서 허가는 받아놨어요. 그거는 사업 보고서 상에서나 아니면 뉴스 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요겁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죠? 뉴로스템 대상은 알츠하이머병 퇴행성 질환이고요. 연구 시작일은 2008년이었고 요거 시작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승인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년도에 승인이 나가지고 19년도 작년 연말에 LPO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환자까지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에 종료 선언하고서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이제 5월 달에 임상 결과 발표 앞두고 있다라고 예고장을 때린 거고 그걸로 해가지고 재미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요것도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임상 진행과 함께 미국 임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 1-2A 이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결론을 바로 내리자라고 하면은 주가 보기 전에 결론부터 내자라고 하면은 미국 임상에서는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목적으로 무엇을 한 거냐? 국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걸 수도 있다라고 봐요. 국내에서 만약에 바로 통과됐으면은 그 모델 그대로 미국 임상에서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한국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피드백까지 다 내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미국 임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IND라고 하는 것은 임상 계획서를 승인받은 거고요. 이제 1-2회 이상은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2020년 상반기 때 나오는 이 임상 결과 확인하고 나서 요걸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진짜 악재였다, 타격이 크다라고 했었으면은 뭐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7%인데 하한가를 갔어야 돼요. 하한가를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 이 정도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이 동일한 약품의 미국 임상이 시작 전이라는 거, 시작 직전이라는 거라는 것이고, 5옷을 바탕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하지만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대략적으로 감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에서 26,000원이 찍히고 있는데 저것이 1차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하락해도 25,000원 선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깨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랑 이슈 타이밍을 봤을 때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이슈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털고 가야 할 악재였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말하는 게 좋느냐? 당연히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나서 안 좋은 거 다 털어낸 이후에 뭐예요? 좋은 소식으로 해가지고 반전을 시키는 거죠. 시장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약 후강이랑 전강 후약 어떤 것이 더 좋나요? 당연히 A가 더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A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뭐 조삼모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미국 임상 실행한다라고 먼저 발표하고 나서 국내 임상은 실패했었다라고 하면은 미국 임상 실패에 대한 가능성도 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대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이게 불확실성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먼저 제거하고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내일 아침에는 이 뉴스만 보고서 나오는 실망 매물들, 손절 매물들 때문에 개파락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합권 수준에서 음봉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꼭 넘어야 할 고비였다라는 것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메디포스트 소식은 조만간 근시일 내에 미국 임상 시작 소식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까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악재 반영 후 조만간 나올 호재, 그것을 통해서 반등 시작이라는 거.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SK바이오랜드에 양도된 카티스템 임상 3상 중간 결과 소식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카티스템 일본 임상 2상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역시나 중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임상 1상 SMUP 이 약물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늦으면은 내년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호재라는 거. 이게 만약에 도미노처럼 다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바닥권이 아니라 계속 무너지게 되는 중간 거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설마 저게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다 실패를 하겠냐고요? 아니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중간 이상은 간다. 라고 봤을 때 현재 위치는 바닥권 위치라는 거. 대신에 돌아서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린다라는 거. 내년에 걸쳐서 간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